교재가 이게 97쪽이죠. 그래서 케이스 9번부터 갑니다. 케이스 9번에 교대로 서는 순열의 수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영어 알파벳 6개를 던져주고 나서요, 모음이랑 자음이 교대로 나열이 돼야 된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음이랑 자음을 한번 써보면, 모음 같은 경우는 이놈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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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개 있고, 자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근데 모음이랑 자음이랑 교대로 선다는 거는 얘네들의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음도 3개 있고 자음도 3개 있으니까 이게 모음, 자음 순서로, 이 순서로 6개의 알파벳이 나열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음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음 자리에는 또 반드시 모음이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3개 중에 3개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있는 O라는 알파벳을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경우의 수 3가지고요. I 같은 경우는 O가 들어간 자리 못 들어갈 거니까 2개, A는 남은 한 자리 이렇게 들어가겠지. 같은 논리로 자음 같은 경우도 3, 2, 1 이런 식으로 3팩토리얼 써주면 경우의 수 나오는 거 알겠죠?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여기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이해되나? 어차피 순서만 달라졌을 뿐 경우의 수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이 경우의 수에다가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공식화 해가지고 이렇게 써뒀지. 두 집단이 n명으로 같은 경우에는 n팩 n팩 곱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된다라고 써놨어요. 공식화 하자면 그런데 공식 암기보다는 이 상황 자체를 좀 이해를 하려고 하시고,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알파벳 7개가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자음 모음을 번갈아 가면서, 뭐 상황은 같아요. 근데 이번엔 상황이 문제의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 알파벳 개수가 좀 다르지. 모음은 3개인데 지금 자음이 몇 개 나온 상황이냐면 4개 나온 상황이라서, 이 상태에서 모음이랑 자음이랑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는 거는 방법이 한 개밖에 없어요. 반드시 자음이 먼저 나와가지고 자음 모음 순서로 진행이 돼야 얘네들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지. 이게 모음이 먼저 튀어나오면 자음 개수가 많아가지고 번갈아가 안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라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 상황이고, 모음 자리에다가 모음 넣어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서 이제 3팩토리얼일 거고, 3개니까, 그치? 자음 자리에 자음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이겠죠. 여기서 자음 모음 서로 자리 바꾸는 거 불가능한 거 알겠지? 여긴 곱하기 2를 했는데 여긴 곱하기 2를 안 하죠. 그냥 이 상태에서 답 구해지는 모양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지?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10번으로 가면, 케이스 10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특정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 조건이라고 해봐야 여기 문제는 원체 지금 내가 간단하게 써놔가지고 조건이라고 해봐야 복잡할 게 없어요.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모음을 양 끝에다가 두고 싶대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구조를 그냥 이런 식으로 짜요. 우선 모음을 골라야 되겠지. 여기 있는 모음이 딱 2개밖에 없거든요. I랑 E 이렇게 2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들이 양 끝에 와야 된대. 그러면 I를 제일 앞에다 쓰고 E를 제일 뒤에 쓸 수도 있고, E가 제일 앞에 오고 I가 제일 뒤에 올 수도 있지. 이 모음의 자리를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인 거 이해되죠? 모음의 자리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갈 알파벳들이 뭐가 남아있냐면, 여기에 들어갈 알파벳이 F랑 R이랑 N이랑 D랑 이렇게 4개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4개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요 넷은 여기 안쪽에 4자리가 있을 거니까 그 4자리에 아무렇게나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 넷을 여기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너 어디 들어갈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4개 중에 한 군데 고를 거고, R은 3개, 2개, 1개 이런 식으로 4팩토리얼 구조로 써지는 거 알겠지? 이렇게 되는 게 17번 문제고요. 18번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조건을 쓰려고 해봤는데 뭐 그래 봐야 비슷비슷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를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R과 B 사이에는 문자가 한 개 나온대요. 그 다음에 양 끝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양 끝에는 N이랑 W가 와야 된대. 경우의 수 구해달래요. 그럼 방식은 이래. 방식은 양 끝에 NW 온다 그랬으니까 양 끝에다가 N이랑 W를 놨다고. 근데 이제 여기 알파벳이 7개 있으니까 요 사이에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을 거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양 끝에 NW 오면 정확하게 7개니까 이런 식으로 NW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N하고 W는 뭐 반드시 N이 앞에 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W가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발생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 알겠지? N이랑 W의 위치 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그리고 나서 R과 B 사이에 한 개가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는 그냥 이렇게 풀래. R과 B 사이에 알파벳이 하나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R이 여기 오면 B가 여기 와야 되고 R이 여기 오면 B가 여기 와야 되고 R이 여기 오면 B가 여기 와야 되죠. 그럼 R과 B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지금 R, B 사이에 알파벳이 하나 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우선은 이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R, B의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R, 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또 뭐 할 수 있냐면 R, B가 반드시 R이 앞에 있고 B가 뒤에 있는 모양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B가 나오고 뒤에 R이 나오는 모양일 수도 있지. 다시 얘기하면 R과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이를 또 한 번 곱해주고요. 그러면 여기에 조건 달린 건 다 해결했어. 양 끝에 NW 오게 만드는 경우의 수 두 가지였고 RB 사이에 알파벳 하나 나오도록 RB의 위치를 조작하는 경우의 수가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은 어차피 N하고 W 위치는 정해져 있고 R과 B의 위치도 정해져 있으니까 남아있는 A랑 I랑 O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남아있는 세 자리에다가 나눠서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A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이러면은 저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를 거고 I는 남은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O는 남은 한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모양으로 계산하면 답 써주는 거 알겠지? 그 특정한 조건이 달려있으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먼저 이렇게 건드리는 겁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거 먼저 건드리고 나서 남아있는 애들은 남은 자리에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요. 다음에 이제 케이스 11번으로 가면 케이스 11번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인 경우라고 써놨어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인 경우.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인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상황을 여사건으로 해결을 하는데 여사건이라는 단어 자체는 크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모든 경우의 수에서 저 특정한 경우, 이거인 경우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게 아닌 경우를 빼서 해결을 한다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적인 상황이야.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라고 돼 있으면은 전체에서 이게 아예 아닌 경우를 빼버리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건 당연히 아니고 내가 이제 제일 극혐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상황은 이렇게 푼다라고 외워가지고 그냥 이 상황이면 이렇게 이 상황이면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푸는 거 내가 되게 극혐하는데 그렇게 푸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게 이제 이렇게 풀면 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문제의 상황이 뭐라고 돼 있냐? 알파벳이 7개가 있대. 근데 그 7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나열을 하겠대요.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라고 돼 있어.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봤더니 4320개다. 이때 자음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경우의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이제 잘 생각해봐. 알파벳 7개를 쫙 배열을 할 건데 이렇게 양쪽 끝이 있을 거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온다 그랬거든요.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는 거는
여기에 모음이 오거나 뭐 여기에 모음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는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 그랬으니까 양쪽 다 모음이 와도 되고 이쪽 모음이고 이쪽 자음이고 이쪽 자음이고 이쪽 모음이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놓고 풀어도 가능은 하다고, 풀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세팅해도. 근데 이제 보면 알겠지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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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자음 모음인 거를 세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냐면은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지 않아?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인 경우가 궁금하니까 양쪽 다 모음이 아닌 경우, 다시 얘기하면 양쪽이 다 자음인 경우를 어떻게 해버리면, 양쪽 다 자음인 경우를 이렇게 뺄셈을 해버리면 경우의 수가 딱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연산이 훨씬 편하잖아. 이렇게 세 개 세는 것보다 이거 하나 세는 게 훨씬 빠르겠지. 뭔 소린지 알겠지? 세 번 연산하는 것보다 한 번 연산이 빠르니까 이렇게 풀겠다고. 케이스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에 해당하는 상황이 더 적으면 그냥 그쪽으로 푸는 게 더 빨라. 6건 쓰지 말고요. 뺄셈 안 써도 된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이거 하나만 구해서 빼는 게 빠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 7개의 알파벳이라 그랬잖아. 알파벳 7개를 쫙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7팩토리얼. 76543이 1이에요. 여기서 양쪽 다 자음인 경우를 뺄 건데, 아무튼 뺄 건데, 빼봤더니 그 경우의 수가 4321이에요. 그럼 양쪽 다 자음인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 문제에서 자음의 개수를 물어봤잖아, 자음의 개수를. 그럼 자음의 개수를 X개라고 잡고 시작을 해보자. 자음이 X개가 있으면 자동으로 모음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면, 알파벳이 총 7개 있다 그랬으니까 모음의 개수는 7-X개가 있을 거예요. 총 7개라 그랬으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궁금한 건 양쪽 다 자음인 경우가 궁금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시면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이 몇 개 있냐? 현재 자음을 우리가 X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X개가 있을 거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음은 X-1개가 있을 거야. 여기다 자음 하나 썼을 거니까. 그러면 양쪽 다 자음이 되려면 X에다 X-1을 우선 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알파벳 하나, 여기에다 알파벳 하나 썼으니까 우리한테 남아있는 알파벳은 5개가 있을 거거든. 그리고 그 남아있는 5개의 알파벳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이 없어요. 양쪽 다 자음이기만 하면 되니까 남아있는 알파벳 5개 가운데다 그냥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러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자리 바꿀 거니까 그 경우의 수가 5팩토리얼인 거 알겠지? 이렇게 했더니 그 경우의 수가 이제 뭐가 나온다? 4320이 나온다. 이제 이것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양변에 공통인 게 있기 때문에 5, 4, 3, 2, 1 이거 계산한 게 120이거든요. 양변 120으로 나눠놓고 2차 방정식 푼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X값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이 문제 답이고요.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는 보통 뺄셈으로 해결을 하는데 저게 뺄셈이 편할 때 뺄셈으로 해결하는 거야. 무지성으로 뺄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문제 쭉 읽어보고 상황을 이해를 하니까 상황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빼는 게 편하겠네. 그럼 뺄셈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무지성으로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나왔다. 그럼 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케이스 12번으로 가시면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대소관계가 사전식 배열.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뭐냐면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든지 아니면 대소관계 정해진 순서로 배열하든지 그런 걸 퉁쳐가지고 사전식 배열이라고 얘기해요. 거기 20번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은 1, 2, 3, 4, 5를 이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달래요. 그럼 1, 2, 3, 4, 5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는 12,345일 거고 가장 큰 숫자는 54,321이겠죠. 제일 작은 것부터 제일 큰 것까지 쭉 이렇게 나열했을 때 31,254 이런 순서로 쫙 이렇게 나열하면 이게 이제 몇 번째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풀이하는 방식은 노가다예요, 노가다.
처음부터 세는 거야. 제일 작은 수부터. 어떻게 세냐? 맨 처음에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들을 한번 세보자. 그러면 1로 시작하는 숫자, 만의 자리가 1인 숫자는 몇 개 나오냐면은 1은 사용을 한 상태고 남아있는 2, 3, 4, 5를 여기다가 배열만 해주면 되잖아. 남아있는 2, 3, 4, 5 여기에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일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24개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2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를 또 세보면 같은 논리로 4, 3, 2, 1 곱셈 하셔가지고 또 24개 나오는 거 이해가 되실 거야. 그 다음에 3만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3만까지 왔잖아. 그럼 3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숫자가 3만 1000으로 시작하는 애겠죠. 근데 3만 1000도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 그러면 3만 1000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3만 1200, 3만 1245가 먼저 나오는 거 이해돼요? 3만 1245가 3만으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 제일 작은 숫자니까 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3만 1254가 나오지. 얘까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숫자거든? 그러니까 이 숫자 한 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와요. 정리하면 만으로 시작하는 거 24개, 2만으로 시작하는 거 24개 지나서 3만으로 시작하는 거 요 숫자 하나 지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럼 얘는 몇 번째 숫자냐면 24, 1 하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49개 있는 거죠. 그럼 얘는 50번째 숫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노가다 하시는 거야,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노가다를 해. 하나씩 찾는 거거든. 그 아래 있는 거 같은 방식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A, B, C, D가 있는데 A, B, C, D부터 쭉 배열하래요. C, E, A, D, B. 여기에서 C, E, A, D, B가 궁금하대. 그러면 이게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는 거니까 제일 앞에 A로 시작하는 애들부터 먼저 찾을 거거든? 그럼 A로 시작하는 애들 몇 개냐? A 쓴 상태에서 나머지 4개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4 팩토리얼, 4, 3, 2, 1 곱해주는 거. 그래서 24개예요. A로 시작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거 역시 몇 개일 거냐면 당연히 24개겠죠. A로 시작하는 거 24개, B로 시작하는 거 24개 됐지?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C까지 왔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C2로 가야 되는데 C로 시작하는 영어 알파벳 중 이게 문자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CA로 시작하는 애가 제일 먼저 나오겠지. 그럼 CA로 시작하는 애는 몇 개 있을 거냐면 남은 세 자리에 3개의 알파벳을 배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6가지 경우의 수고. CA를 지나가면 CB가 나올 건데 CB도 그냥 지나가야 돼요. 우린 CE를 원하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개 있을 거냐면 3, 2, 1 해가지고 6개 있을 겁니다. 그러면 CC는 알파벳이 겹치니까 안 되고 CD로 시작하는 거 해보면 이거 역시도 3, 2, 1에서 6개겠죠. 그러면 CD까지 지나고 나면 이제 CE까지 왔지. 드디어 원하는 CE까지 왔고 CEA로 시작하는 게 먼저 나올 건데 CEA까지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이야. 근데 CEA 하고 나서 남은 알파벳 중에 먼저 나올 건 이거죠. CEABD가 먼저 나올 거고 이거 한 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CEADB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이 나와. 그럼 얘는 몇 번째냐?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되지. 다 더하면 돼요. 뭐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더하면 30이고 이렇게 더하면 30이잖아. 그럼 30, 30, 66, 67 얘가 이제 몇 번째가 된다? 68번째가 되는 그림인 것 같네요. 68번째로 등장하는 알파벳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알파벳 나올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숫자 나올 때까지 나열해 가면서 푸는 게 케이스 13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1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옆으로 가면은 케이스 13번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뭐 두 집단을 배열한다 라고 써 있는데 사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사진이 이렇게 6개가 있대요. 근데 사진첩을 완성을 할 건데 빈 공간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대요.
여기에다가 6개의 사진을 배열을 할 건데 A와 B가 이웃해야 된대요. 근데 옆으로 이웃하는 것만 이웃이래. A와 B가 뭐 해야 된다? 이웃해야 된다. 앞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부터 해결해 주시면 돼요. 걔네들부터. 그러면 A, B를 집어넣어 볼게 우선. A, B가 이웃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냐?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3자리가 있을 거야. 그치? A, B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웃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A, B를 뭐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든 넣는데 들어가서 A, B가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죠. A, B가 만약에 이 자리를 선택했다고 하면 A, B 들어갈 수도 있고 BA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거기에서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됐지? 그러면 A, B의 위치가 정해지면 어차피 조건 달려있는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었으니까 A, B 위치 정해지면 남은 4자리에 남은 4개의 사진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럼 이게 답이죠, 그냥. 별로 안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면은 A, B, C, D, E라고 하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3인용 소파 있고 2인용 소파 있대요.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해야 된대.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뭐 소파가 여기 2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개 이렇게 있는데 A, B가 같은 소파에 이웃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면 A, B를 먼저 또 앉혀. A, B 이웃하게 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하자고요. 그러면 A, B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있냐? A, B 들어가든지, A, B 들어가든지, A, B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가든지 경우의 수 3가지 있는 거 알겠지? 그리고 A, B가 들어가서 A, B가 여기 들어가기로 했으면 A, B 서로 또 자리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이러고 나서 또 똑같아요. 남아있는 사람 A, B는 어차피 자리가 정해져 있고 남아있는 C, D, E, C, D, E는 남은 3자리에 어디 들어갈래? 이러는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알았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 파트 여기 순열이든 조합이든 경우의 수든 여기 경우의 수 파트 퉁쳐가지고 다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 세우는 능력이에요. 시나리오 세우는 능력. 내가 지금 이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야 되겠다라는 그 시나리오 세우는 능력이 중요하지 실질적인 연산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푸는 거 보면 되게 쉽게 푸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이제 막상 풀어보면 또 그게 아니거든요. 뭐 아무튼 케이스 14번으로 가면은 남자애들이 2명이 있고 여자애들이 2명이 있대요. 놀이기구를 탈 건데 5줄로 돼 있는 뭐 보트 같이 생긴 애가 있나 봐. 그림은 못 그리겠고 하나, 둘, 셋, 넷, 5 그냥 대충 이렇다고 해요. 그리고 자리가 또 2개씩 있죠.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야. 뭐 이런 식으로 간다 치고 남자 둘, 여자 둘이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된대. 근데 어떻게 들어간다 그랬냐면은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짝지어서 같은 줄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너네가 이제 이게 고민의 결과여야 된다. 그냥 내가 하는 말 듣고 있으면 안 되고 고민의 결과여야 돼. 남자 둘, 여자 둘을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뭐 이런 순서로 풀면 편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대로 꼭 안 세도 되고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안 세도 되니까 고민해보고 나서 비슷하게 생각했는지를 보세요. 네, 아무튼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파트너라 그랬으니까 그거 먼저 정해줘야 돼요. 남자애가 A, B라고 하고 여자애를 뭐라고 하지? 뭐 P, Q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파트너부터 먼저 정해야 돼. 근데 그 파트너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파트너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거 같냐? 이거 보니까 파트너 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냐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A랑 P가 파트너를 하기로 하면 자동으로 B랑 Q가 파트너고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 하나랑 A가 Q랑 파트너를 하면 자동으로 B랑 P가 파트너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파트너 정하는 경우의 수는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파트너 정하는 경우의 수는 딱 2가지야. 그 다음에 파트너가 이렇게 정해지든 아니면 이렇게 정해지든 이제 얘네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몇 번째 줄에 앉을래? 물어보겠지. 몇 번째 줄에 앉을래?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야 니네 몇 번째 줄 앉을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 5개 줄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나 몇 번째 줄에 앉을래요? 이럴 거 아니야, 얘네가. 그럼 얘네들은 같은 줄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4개의 줄 중에 하나에 들어가겠죠. 물어보는 거야. 너 몇 번째 줄 들어갈래?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까지 말 이해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은 A랑 P가 예를 들어 요 줄에 들어간다고 쳐봐. 그러면 AP가 요 줄에 들어가고 뭐 BQ는 뭐 이쯤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들어갈 건데 AP가 들어가서 AP 이럴 수도 있고 PA 이럴 수도 있죠. 그러면 AP가 들어가서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BQ도 들어가서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나와요. 2, 5, 4, 2, 2 이렇게 곱하면 답인데 내가 지금 다뤄야 되는 경우의 수들을 다 다루면서 풀고 있는지 잘 보세요. 여기서 2 하나라도 빼먹으면 틀리는 거고 자리 바꾸는 거 생각 안 해주면 틀리는 거고 잘 보고 푸셔야 돼요. 25번 그 아래에 있는 문제 보시면은 어떻게 써있냐면은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또 누가 있더니 영희도 있고 철수도 있대요.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는데 6명이 이제 자동차에 간대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자동차가 여기가 운전석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 옆에 자리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는 3자리가 있고 마지막 줄에는 한 자리밖에 없네. 두 번째 줄에는 3자리가 있고 마지막 줄에는 한 자리밖에 없네. 여기는 이제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6명이 앉을 거래. 조건이 달려있는 것부터 먼저 보라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 있냐? 요 운전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밖에 운전을 못 하나 보네. 아버지나 어머니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운전석에는. 그리고 영이랑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말 헷갈린다 그러는데 이게 가운데 줄이죠. 그러니까 영이랑 철수는 요 줄에만 앉아야 된대요. 영이랑 철수는. 그럼 이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세봅시다. 그럼 세보면 이런 식이야. 조건 달린 거부터 뭐라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 둘 중에 한 분은 운전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아버지가 운전하든 어머니가 운전하든 경우의 수는 2가지인 거 알겠죠? 그럼 여기 조건 끝났고 영이랑 철수 가운데 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영이 철수한테 물어보겠지. 영이 철수 어차피 여기 가운데 줄에 앉아야 되니까 너 어디 앉을래? 그럼 경우의 수 3가지죠. 가운데 줄 3자리 중에 아무 데나 한 자리. 그러면 이제 철수한테 물어보겠지. 넌 어디 앉을래? 그러면은 나머지 2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는 거 알겠지? 얘가 들어간 자리는 못 앉을 거니까. 그럼 여기까지 조건 달린 거 끝났어요. 조건 달린 거 끝났고 이제 여기 자리 채워져 있고 여기 3자리 중에 2자리가 채워져 있을 거니까 남은 3자리에 남은 3명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 남은 3자리에 남은 3명이 적당히 배열돼서 들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정리가 되십니다.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겠지? 뒤에 이제 케이스 15번 가보면은 케이스 15번도 같은 패턴이야. 뭐 14번, 15번 나눠놓긴 했는데 다 그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림과 같이 경계가 지어진 6개의 지역에 대한 인구조사를 하겠대요. 근데 그 지역이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6개의 영역이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지역은 6개인데 인구조사는 5명이 하겠대. 근데 요 5명 중에 한 명만 좀 불쌍하네요. 한 명만 서로 이웃한 2개의 지역 조사를 해야 되거든. 한 명이 2개의 지역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 지역은 반드시 이웃한 영역을 하겠대요. 그나마 양심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4명은 각각 한 개씩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6개 지역 조사를 하겠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우선 먼저 생각할 건 뭐냐? 이 5명 중에 불쌍한 1명을 정해야지. 그치? 저 5명 중에 누구 하나 골라가지고 너는 2개 지역 하기로 하는 거야. 이걸 정해야 되죠. 그 경우의 수가 5가지예요. 그치? 5명 중에 1명 골라서 너는 2개 지역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경우의 수 5가지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할 거는
요 5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이 2개 지역을 하기로 했는데 어떤 2개 지역을 할 건지 정해줘야 되지. 그거에 대한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이웃한 곳을 하기로 하는 거잖아, 그치? 이웃한 곳을 하기로 하는 거니까 얘가 이제 2개를 하긴 할 건데 어떤 2개를 할 건지를 정해야 된다고요. 그럼 얘한테 이렇게 2개, 뭐로 표시할까? 직선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2개 영역을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요렇게 2개, 여기랑 여기.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하라고 할 수도 있지. 이거 잘 세야 돼요. 여기랑 여기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랑 여기 하라고 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 여기까지 6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어. 이거 잘 세야 돼. 경우의 수는 저거 잘 세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서 이웃한 2개의 영역을 만들어가지고 시키는 경우의 수가 10가지거든요. 이웃한 2개의 영역을 만드는 방법이 10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한 명, 총 떼면 한 명이 어디 할 건지 정했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랑 여기를 했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를 혼자서 한다고 치면 남은 4개의 영역은 4명이서 그냥 나눠서 갖는 거니까 그냥 4팩이죠. 이거 푸는 거 보면 되게 쉽게 느껴질 거야. 근데 니네가 풀 때는 이거 읽으면서 뭔 소린가 뭐 이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는 진짜 많이 겪어봐야 돼. 이거 10개 세는 것도 이거 노가다로 세는 거예요. 저거 빠르게 간단하게 세는 법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원래부터 태생이 노가다예요. 그리고 그 노가다를 좀 극에 달하게 시키는 게 케이스 진짜 잘 쪼개서 풀어야 되는 게 케이스 16번이야. 거기에다 이제 뭐 그렇게 써놓긴 했죠. 가끔 이렇게 좀, 이건 좀 심하네 싶은 문제가 나온다고요. 여기 이제 3층이 있고, 여기 2층이 있고, 여기 1층이 있대요. 이렇게 7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3명이 있고, 여자애들은 2명이 있대. 여기에 배열을 할 건데 남학생이랑 여학생은 사물함이 이웃하면 안 된대요. 남, 여는 이웃이 안 된대. 사물함을 배정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구해볼게요. 케이스를 진짜 잘 쪼개야 돼. 이걸 남자 기준으로 케이스를 쪼개도 되고 여자 기준으로 케이스를 쪼개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문제 풀 때 그냥 여자애들 기준으로 케이스를 쪼갰어요. 여자애들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 첫 번째 케이스, 여자애들 2명을 전부 다 3층에다가 몰아서 넣어봤어. 여자애들 2명이 여기 들어갔다고요. 그럼 여자애들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잖아, 그치? 여자애들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는데 요 여자애들 2명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다시 얘기하면 여자애 2명을 A, B라고 하면 A, B 이렇게 사물함 쓸 수도 있고 B, A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요. 그럼 거기에서 여자애들끼리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가 2가지고 이제 남은 남자애들 3명한테 야 니네 쓰고 싶은데 써 이럴 거 아니야. 왜냐면 여자애들 2명이 여기 들어가는 순간 남자애들하고 이웃할 일이 절대 없거든요. 이웃을 할 수가 없지. 여자애들 3층에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남자애들 써도 상관없죠. 그럼 남자애가 뭐 예를 들어서 P, Q, R 이렇게 3명이 있다라고 쳤을 때 그럼 P한테 물어보겠지. 야, 너 어디 쓸래? 이러면은 P가 남은 5개 중에 어디 하나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남자애는 똑같은 사물함을 쓸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줄어들면서 뭐 이걸 굳이 쓰자면 5P3이라고도 쓸 수는 있죠. 이런 식의 경우의 수로 나오는 게 여자애들 2명이 3층 쓸 때야. 근데 또 무슨 경우 있을 거냐면 여자애들 2명이 꼭 3층이 아니라 2층을 쓸 수도 있잖아. 여자애들 2명이 모조리 다 2층에 있어. 그래도 경우의 수가 같다는 거 느껴질 거예요. 그래도 경우의 수는 같습니다. 여자애들 2명이 2층을 쓰든 3층을 쓰든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요. 그 다음에 여자애들 2명을 1층에다가 몰아서 넣어볼 거야.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한테도 나름 선택권이 생겼어. 여자애들 2명을 1층에다 몰아 넣으면 자리가 3개인데 들어갈 여자애들이 2명이니까 고를 수 있죠. 그러면 A한테 물어보겠지. 너 1층 3자리 중에 어디 쓸래? 그러면 저 3자리 중에 어디 하나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B라는 애는 A가 쓰는 사물함 말고 다른 사물함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 2가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여자애들 배열하는 경우의 수죠. 맞지? 여자애들 들어갈 거고
여자애들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애들 3명이 남은 이제 2, 3층 4자리 주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P한테 물어봐.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Q는 남은 3개 중에 하나, R은 남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끝이냐? 당연히 끝이 아니죠. 지금 현재는 여자애들 2명을 각 층에다가 몰아놨어. 여자애들 2명이 3층일 때, 2층일 때, 1층일 때 이렇게 풀어놨잖아. 근데 여자애들 2명이 갈라져서 갈 수도 있잖아요. 꼭 붙어서 간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여자애들 2명을 갈라놓을게. 한 명은 2층에다 놓고 한 명은 3층에다 놓을게요. 그럼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 A한테 물어봐. 너 어디 갈래? 근데 2, 3층 중에 한 군데 가야 돼 라고 얘기해. A한테. 그럼 A한테 2, 3층 중에 어디 갈래? 이러면은 저 4개 중에 하나를 대답을 하겠지. 그러면 요 A라는 애가 2층을 고르는 순간 B는 2층 못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이게 갈라놓기로 했으니까. 그럼 B가 3층 들어가겠다고 하면 3층 2자리 중에 한 자리를 얘기하겠지. 마찬가지로 A가 3층 들어갔으면 B가 2층 2자리 중에 한 자리 얘기할 거니까 4 곱하기 2 하면 여자애들 들어갈 자리 정해집니다. 그러면 여자애들 2명이서 2층하고 3층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남자애들은 2, 3층에 못 들어가. 이게 여자애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까 옆에는 못 들어간다며, 남자애들이. 그러면 남자애들은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1층에 몰아서 들어가야 되죠. 1층에 몰아서. 그러면 1층에 몰아서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 남자 3명이 1층 3자리에 몰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여자애들 2명이 2, 3층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자애들 2명이 1층, 3층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층, 3층. 여자애들 2명이 1층, 3층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A한테 또 물어봐. 이번에는 니네 1층, 3층에 들어갈 거니까 1층, 3층 이렇게 5자리 중에 마음에 드는데 골라봐. 이렇게 할 거거든? 근데 저 5자리가 다 안 돼요. 내 포인트인데, 요 자리에 여자애가 들어가는 순간, 그냥 빼박, 남자애들은 배열이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 지금 1층, 3층이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여자애 들어가는 순간, 요 2자리 중에 어딘가에 여자애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남자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요 2자리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남자애들이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여기 뭐 이웃하니까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저 A한테 딱 물어봤을 때, 요 A한테 물어봤을 때 1층, 3층 중에 고르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 중에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애들이 뿅뿅뿅 이렇게 들어가지잖아. 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남자애들이 뿅뿅뿅 이렇게 들어가지거든. 그러니까 1층에 요 가운데 자리는 여자애가 절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남자애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A한테 물어봐. 어디 앉을래?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대답을 했어. 어디 들어갈래? 그러면 남은 B 같은 경우는 얘랑 다른 층에 있는 2자리 중에 한 자리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이제 남은 3자리에 남자애들 3명 들어가는 거니까 3, 2, 1 이런 식으로 써지고요. 근데 꼭 1층, 3층 아니어도 되잖아. 어떻게 들어가도 돼. 여자애들 2명이 1층, 3층이 아니라 1층, 2층에 들어가도 되죠. 근데 1층, 2층에 들어가도 경우의 수가 지금 요 5번째 상황이랑 똑같이 나오는 거 알겠나? 달라질 게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알았지? 이런 식으로 난 지금 이제 케이스를 6개로 쪼개놨는데 실제로 내가 문제 풀 땐 그냥 케이스 2개로 쪼개놨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로 2개로 쪼개놨거든. 2명이 몰빵으로 들어가는 경우, 2명이 나눠져서 들어가는 경우 이런 식으로 답을 나는 이런 식으로 찾았는데, 근데 아무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6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몇 개냐? 120개인 것 같아요. 그치? 120개인데 이게 똑같으니까 여기도 120개고 이러면은 36에다가 4니까 144개 나오는 것 같고요. 여기는 몇 나오냐? 86에 48인 것 같고 다 똑같죠? 48, 여기도 48, 여기도 48이 되는 그림인 것 같네. 그래서 나오는 게 240에다가 144 하면은 384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거 3개 하면 또 144죠. 그래서 528이 답입니다.
여기까지 순열 마무리고요. 다음에는 조합 영상에서 보시죠.